휘발유 시즌2 99도의 테이블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저희가 주제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무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각자 어떤 작품들을 하고 싶은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각자가 하고 싶은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연극을 제작하느냐에는 대표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직접 쓰실 확률도 크고. 그렇죠. 그렇다고 제 말대로 합시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상호 토론과 그렇게 의견 공유를 통해 가지고 주제를 정하고 창작을 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저도 마음속에 하고 싶은 주제가 많고 이게 쓰고 싶기도 하지만 당장은 좀 쓰기 어려울 것 같아서 대표님이 작품 쓰시면 저는 그걸 열심히 기획하려고 하는데 요새는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환경 공부를 요새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창작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못다 쓴 홍길동전을 각색한 유형의 작품도 한번 써볼까라는 고민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관객 여러분들께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은 스터디 단계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열심히 해보면서 많이 깨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당장 나부터 행동으로 옮기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좀 이끌어야 된다 라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환경 주제를 다루면서 도대체 연극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환경 친화적으로 해야 되나, 맞아요. 이 고민이 저는 기획으로서 벌써 드네요. 저도 그 지점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공연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셋업 과정에서 뭐 배출되는 탄소라든지 아니면 이게 재활용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걸 봤을 때 사실 대부분 재활용이 안 된단 말이죠. 이 공연을 다시 할 게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홍보물 같은 거, 맞아요. 티켓, 포스터 이런 것도 다 결국 종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공연은 홍보를 위한 포스터 일부, 진짜 극소량 외에는 인쇄물을 뽑지 않을까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하우스에 곳곳에 QR코드 같은 것들을 부착을 해서 찍으면 리플렛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뭔가 AR 접목시키는 뭐 이런 거 개발자를 뽑아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좀 구현해봤으면 좋겠다. 사실 근데 QR코드로 인식시켜서 웹페이지로 들어가게 하는 건 크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잖아요. 그런 노력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쇄를 맡긴다고 하면 몇천 장씩 뽑아야 되잖아요. 최소 수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소진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매 공연마다 안타까웠거든요, 저는. 관객 입장에서도 이제 나중에 그걸 버리고 싶은데도 이렇게 배우들 얼굴이 막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못 버리겠더라고요. 요새는 식품 같은 것들을 사도 이 제품은 생분해되는 재질이 몇 % 이상 사용된 패키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도 많이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연도 제작 과정에 탄소 발자국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친환경적인 연극으로 가는 여정들도 좀 기록으로 남기고 또는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채널에도 좀 공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해 볼 수 있는 연극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요 최근에 우리가 엔티라이브를 보고 리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긴 하잖아요. 원작도 공부하고 영국 내셔널 시어터에서 각색해서 창작한 작품들도 같이 보고 있는데 그게 너무 과정들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도 고전들을 현대적인 시각과 현대적인 색깔로 재창작하는 그런 작업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갑자기 그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한국 근현대 문학을 연극으로 만들어봐도 맞아요. 재밌겠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소설을 뭐 희곡으로 각색해서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희곡으로 나와 있는 작품들을 어떻게 현대적인 감수성을 넣어가지고 각색을 해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는 동양의 미학에 대한 것들도 좀 공부를 하고 있고 구한말에는 어떤 희곡 작품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런 작품들을 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그 항일 그 시기를 현대로 좀 각색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일제강점기 3, 40년대의 그 치열했던 삶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보고 싶어서 좀 그 시대의 작품도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제로 치면 휘발유 시즌 1 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 희곡들을 읽으면서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카드 뉴스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희곡들을 읽고 있는데 가끔씩 번역이 너무 아쉬운 경우가 많아서 좋은 번역을 읽었을 때랑 별로인 번역을 읽었을 때랑 작품에 느껴지는 감동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캐릭터의 성격도 다르게 느껴지고 내용도 정말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한번 직접 번역을 해서 작품을 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번역을 하신다면 중국어절 하시니까 중국 작품을 하고 싶으신 뭐 거죠? 그렇게 되겠죠. 제가 이제 부업으로 드라마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호회에서 번역을 한 것도 지금 한 10년 좀 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 대사랑 희곡 대사랑 얼추 대사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좀 더 배우가 말할 만한 대본 같은 말맛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작품은 어학자라든지 소설 쓰시는 분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거든요. 부어체보다 되게 문어체로 된 게 많잖아요. 맞아요. 번역 대본을 읽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맞아요. 무슨 말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꼭 여자 캐릭터는 존댓말을 쓰고 남자 캐릭터는 반말을 쓰는 걸로 번역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되게 역할의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려고 하면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긴 있는데 대체로 보면 그게 고정관념처럼 활용되는 면들이 있어가지고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번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저는 이게 중국어를 하고 있으니까 중국 작품을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아무래도 좀 사상적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시대적으로 안 맞는 그런 작품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좀 갖고 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현대에 맞게 각색까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 있어요. 송나라의 희곡 문학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고 하는데 한번 송나라의 희곡을 찾아보시죠. 네. 한시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느낌이 언어가 되게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것까지 하면 이제 교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겠죠. 드라마 사극 번역하다 보면 한시를 계속 읊는 경우가 있는데 미쳐버리거든요. 아니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석사를 하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살짝 제가 뭐 해보겠습니다. 학비를 지원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 밥은 사드릴게요. 근데 저도 영어로 대본을 읽을 수 있는 작품들은 영어로 읽어보고 항상 이거를 내 스타일의 말로 좀 번역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항상 있기는 한데 대표님이 워낙 여태까지는 창작 작품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셨어가지고 딱히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대표님께서 고전을 좀 재해석해서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번역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바칠라팝의 작품부터 하죠. 네. 좋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오늘은 주제보다는 저는 형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아까 대표님이랑도 얘기했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연극도 있는데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이제 온라인 상영회를 많이 하면서 느끼게 된 건데요. 베리어 프리 연극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국에 있을 때도 보니까 영국은 그 구글 글라스처럼 생긴 거를 극장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각 장애인들이 그 글라스를 끼면은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위쪽에 자막이 걸리게 돼서 이제 아래로 가면 아무래도 배우들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오히려 글라스 쓴 거 위쪽에 걸리니까 자막도 볼 수 있고 무대도 다 볼 수 있고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너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외국어 사용자로서 영어 자막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그것도 되게 이해하는데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연극에 저 접목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를 처음부터 응원해주신 관객분 한 분이 휠체어 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극장에 오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소극장들이 워낙에 상황이 열악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하니까 항상 그분을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시고 한데 이번에도 보러 가고 싶은데 좀 쪽지를 보내시고 이랬었는데 저희가 정말 죄송하다고 그랬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휠체어로 옮겨드리고 자리를 마련해드린 적도 몇 번 있긴 있죠. 네. 그래서 다음에 공연한다면 꼭 휠체어가 오기 편한 자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보러 오실 수 있는 그런 공연장에 한번 꼭 가서 다양한 분들이 장애 요소 없이 볼 수 있게 공연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향후에 극장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극장을 만들게 되면 그런 다양한 지점들을 고려해서 좋은 극장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오늘은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될 연극을 좀 고민을 해보면서 각자 하고 싶은 연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실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새 작품 내년에 확보된 건가요? 각자 노력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눴던 얘기들이 관객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관객 여러분들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컨텐츠를 비롯해서 만들어 나갈 연극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